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앙골라 독립의 영웅인가, 변태식인 여왕인가, 앙골라의 은진과 은반대 이야기입니다. 은진과 은반대는 1583년에 태어나 1663년에 죽은 앙골라에 있었던 은동고 왕국과 마탐바 왕국의 17세기 여왕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조국인 앙골라에서는 칭송받는 성군인 반면 유럽에서는 변태의 식인 여왕이라는 악명이 퍼져 있는 사람입니다. 은동고 왕국. 앙골라는 아프리카 서남부에 있는 나라로 면적은 124만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6배이고 인구는 3,100만 명 정도인데 1975년 포르투갈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포르투갈이 들어오기 이전에 은동고 왕국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은동고는 북쪽에 있는 콩고 왕국의 조공국으로 출발했다 점차 독립적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은동고에서 왕을 은골라라고 불렀는데 포르투갈인들이 이를 앙골라라고 발음하면서 나중에 나라 이름이 되었습니다. 은동고도 콩고 왕국처럼 포르투갈로부터 카톨릭을 받아들였고 노예무역을 했는데 1579년 콩고 왕국의 알바로 왕은 자가족과의 전투를 도운 대가로 포르투갈에게 해안 도시 루안다를 떼줬습니다. 루안다는 현재 앙골라의 수도인데 이후 포르투갈은 루안다를 군사 요새로 만들어 내륙으로 진출하는 발판으로 삼게 됩니다. 은동고 왕국을 설명하려면 은진과 은반대 여왕을 빼놓을 수 없어 은진가가 은동고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데 은진가는 1583년 은동고의 왕 킬롬보의 공주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에게는 오빠와 두 자매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노예 출신의 후궁이라 오빠와 은진고는 왕위 계승 서열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은진고를 아꼈고 그녀는 아버지를 따라 왕국의 공식 회의와 행사에 참여했는데 은진고는 무술을 습득하고 포르투갈 선교사에게서 포르투갈어를 배웠습니다. 포르투갈은 노예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륙 깊숙이 들어와 요새를 지었으며 유목종족인 인방 갈라족을 앞세워 은동고를 무력으로 침략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종족들이 포르투갈에 협조하는 바람에 은동고만 외롭게 포르투갈과 대치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1617년에 아버지가 죽고 오빠 은반디가 왕인 은골라가 되었습니다. 오빠는 여동생의 아들이 언젠가 자신에게 반역을 할 것이라는 망상에 시달려 조카를 죽이고 은진가에게 불임 처방을 내려 그 후 은진가는 아기를 갖지 못했다고 합니다. 은진가는 오빠의 가혹한 처사에 북쪽에 있는 마탐바 왕국으로 도망쳐 생명을 부지했지만 오빠 은반디 왕은 포르투갈과 전투에서 잇따라 패전을 했습니다. 포르투갈과 협상을 원한 은반디는 은진가에게 포르투갈과 협상에 응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여동생이 포르투갈어도 잘하고 외교적 협상술이 뛰어난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은진가는 마탐바에서 나와 은동고의 외교사절로 포르투갈군의 근거지인 루안다로 갔는데 당시 그녀는 아프리카인들이 외교협상을 할 때 입던 서양식 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통복을 차려입고 협상 장소로 갔는데 포르투갈 총독은 높은 데 앉아 위압적으로 협상하는 유럽 제국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수법 그대로 자기는 의자에 앉고 은진가는 거적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은진가는 부하에게 엎드리라고 하고 부하의 등에 앉아 유창한 포르투갈어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은동고는 포르투갈의 위성국이 아니라 독립국이니 포르투갈군은 은동고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하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포르투갈 총독은 은진가의 완강한 태도에 놀라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약속했고 양국 사이에 평화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은진가는 이곳까지 온 김에 카톨릭 사제로부터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해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포르투갈은 조약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제국주의자들은 다시 은동고를 쳐들어왔고 노예를 잡아갔습니다. 왕이 되는 은진가. 1624년에 그녀의 오빠가 죽었는데 자살했다는 설과 은진가가 독살했다는 설이 있지만 무튼 은진가는 오빠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은동고에서는 여성이 왕위에 오른 적이 없었고 관습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귀족 사이에서 제기되어 하리라는 귀족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리는 세례를 받아 펠리페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펠리페는 포르투갈에게 왕국을 바쳐 스스로 위성국이 되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포르투갈은 펠리페를 앞잡이로 내세워 은동고를 보호령을 삼을 작정이라
은진가와 펠리페의 전투는 왕 이계승 전쟁을 넘어 제국주 의와의 싸움이고 여성 계승권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은진가는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적통이라고 주장했지만 반대파들은 여자가 왕이 되어선 안 되고 게다가 노예의 딸이라고 비난했는데 반대파들의 주장이 먹혀들어 그들의 세력이 더 커졌습니다. 은진가는 적통성 논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보고 스스로 남자가 되기로 했는데 남성들처럼 전투복을 입고 전투를 지휘했답니다. 하지만 은진가는 포르투갈과 펠리페의 연합군에 밀려 패주해야 했는데 그녀는 내륙에 있는 마탄바 왕국으로 들어가 왕권을 빼앗고 마탄바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1641년 네덜란드가 루안다를 점령하고 포르투갈군과 전쟁을 벌이자 은진가는 네덜란드군과 손잡고 포르투갈군과 싸워 잃었던 영토를 거의 회복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이 아직은 약하다는 걸 알고는 일단은 포르투갈인들의 내정 간섭을 지나치지 않은 수준이면 받아들였고 카톨릭을 받아들였습니다. 동시에 네덜란드를 이용해서 포르투갈을 견제했고 신기술을 받아들여 은돔바 왕국의 국력을 신장시키면서 약 30년이 흘러 국력이 신장되었습니다. 이에 은진가는 정예병들을 이끌고 포르투갈 노예상을 무찔렀으며 노예들을 구출하고 포르투갈군들을 학살했는데 특히 여전사들을 이끌고 게릴라전을 벌여 포르투갈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세에 몰린 포르투갈은 브라질에서 군대를 증원해 네덜란드와 은진가 연합 세력을 격퇴해 은진가는 다시 마탄바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포르투갈군은 마탄바까지 쳐들어와 은진가 토벌에 나섰고 은진가는 거점을 요새화하고 장기전을 펼쳤는데 그녀의 게릴라 전술은 포르투갈군에겐 공포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침내 포르투갈군은 은진가의 저항에 굴복해 1657년 11월에 포르투갈은 은동고를 원래의 왕조에게 돌려주고 철수해 은동고와 포르투갈의 30년에 걸친 전쟁이 끝났습니다. 은진가는 은동고와 마탄바의 통치자가 되었고 그녀는 1663년 12월에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 포르투갈에 적극 협조한 펠리페의 아들은 이용만 당한 것에 분개해 반란을 일으켰고 포르투갈은 이를 기화로 1671년에 은동고를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식인종과 변태성욕의 은진가 여왕. 포르투갈로부터 부족을 지켜낸 은진가 여왕에게는 인육을 먹는 식인종, 무자비한 변태 성욕자라는 설명 등이 따라다닙니다. 일화에 의하면 은진가 여왕이 한 마을을 방문했을 때 그 마을 사람이 실수를 범하자 화가 난 여왕은 600여 명의 마을 사람 모두를 발가벗긴 채 거대한 맷돌에 넣었다고 합니다. 거대한 맷돌을 돌리자 시체는 갈기갈기 찢기고 피가 엄청나게 흘러나왔는데 그것을 본 여왕은 인육과 피를 그릇에 담아오도록 해서 연회를 열면서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또 은진가 여왕은 아이들의 살을 좋아해서 이틀 동안에 130여 명의 아이들을 죽여서 인육을 먹었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들은 강력한 왕권을 지닌 은진가 여왕을 두려워하며 구전되어 온 이야기를 적은 것이라 매우 과장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가 되는 자료들은 대부분 은진가 여왕 때문에 침략에 실패한 서양인들의 평가라 이런 부정적인 자료들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부 사실이라도 인육을 먹는다거나 한 마을을 몰살시키는 것이 서양인들의 눈에는 야만적인 행동이지만 서양인들은 더 잔혹한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인디언이 야만족이며 잔인한 종족으로 서부 영화에서 묘사되는 것도 백인 침략자들이 피지배자를 음해한 것입니다. 은진가 여왕에 대한 부정적인 기록은 또 있는데 남성의 피를 보면 흥분하는 변태 성욕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에 퍼진 이야기를 보면 은진가 여왕은 남자 노예들에게 싸움을 붙여서 살이 터지고 피가 나면 흥분을 했다고 합니다. 노예들은 살아남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고 은진가 여왕은 살아남은 노예를 불러들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침실에서도 은진가 여왕은 핥히고 물어뜯어서 괴로워하는 남자 노예를 보며 흥분했다고 합니다. 그 노예와 하룻밤의 재미를 보고 나면 밤일을 제대로 못해서인지 아니면 소문이 두려워서인지 그 이튿날 아침에는 반드시 그 노예를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은진가 여왕의 변태 성욕 이야기는 소설의 영향이 큰데 유럽의 그녀의 잔혹함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자 프랑스의 사드 후작은 소설에서 그녀를 사디즘 성향의 잔혹한 여왕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사드 후작이 소설에서
남자 노예와 변태적인 하룻밤을 보낸 후 잔인하게 살인하는 여왕으로 그렸던 것입니다. 앙골라의 전투적인 여왕 은징가에 대해 유럽인의 소문이 좋을 리 없었는데 공포와 잔인한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습성상 더 잔혹하게 가공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인육을 먹는 식인종이며 변태적이고 과학적인 성행위를 즐기는 여왕이라는 인터넷의 자료들은 이런 바탕 위에서 적혀진 것들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그녀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으며 앙골라에서는 은징가를 앙골라의 어머니로 추앙하고 있는데 앙골라의 수도인 루안다 시내에는 그녀의 이름으로 된 거리가 있고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녀는 여성운동의 상징이기도 한데 앙골라에선 아프리카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진출해 있다고 합니다. 세례명이 아나라서 안나 은징가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후 마탄바 왕국의 아나 2세와 아나 3세라는 여왕들이 나오는데 그 전에 아나 1세가 바로 이 안나 은징가입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앙골라 독립의 영웅인가, 변태식인 여왕인가, 앙골라의 은징가 음반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